자, 유재현 법무관이 인전 대놓고 건드릴 테면 건드려봐를 시전하고 있어요. 해병대 최상병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기 하루 전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박정훈 대령에게도 전화를 했는데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작년 8월 29일 검찰에 출석해서 당시 통화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냐고 물었는데 스스로도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단장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어요.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박 단장이 그렇다. 그러니까 아니다. 평소 군사법원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단장이 또 뭐라고 했냐. 유재현 관리관이 장관님이 귀국 후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 단장이 이거 나한테 지시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유 관리관이 나는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 하면 위에서 압박 들어올 텐데 라고 예고를 미리 한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재은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수사 개입이라고 느낀 거야. 이것이 나중에 문제되면 어떡하지? 이렇게까지 내가 말할 게 아닌데. 그리고 이게 박 단장이 박 대리 아니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개입인 것 같은데요? 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뉘앙스를 살살 풍기고 있는 거죠. 내 선에서 안 되면 윗선에서 또 옵니다. 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 단장이 진짜 대단한 게 박정훈 대령이 그러면 장관님이 그 유 법무관리관을 통해서 지시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아니다. 그냥 옆에서 들었다. 아니지. 장관이 얘기한 게 아니었으니까. 장관 아닌데요? 대통령실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파장이 커지니까 장관한테서 장관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사기를 친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장관 지시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시가 아닌 거야. 그냥 그럼 장관이 계시야?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서 신의 계시야 그러면? 그러니까 찔리는 거지 자기도. 어?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그냥 넘어갈 텐데 그냥 받을 텐데 이 사람은 세게 나오네? 라는 생각을 유재현 법무관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박정훈 대령의 어떤 그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참 여기서 최근에 그 이제 박정훈 대령 어머니께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셨죠. 근데 윤석열 지지자였고 본인이 당원이기도 하고 지지 연설도 하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무죄 만들어 주셔야죠. 라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마감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보면 박정훈 대령 자체도 뭐 친민주당이거나 집안 자체에서 민주적인 어떤 그 의식이 강했던 집안은 아닌 것 같아. 다만 이 박정훈 대령이 생각했을 때 워낙 이 사안의 어떤 문제점이 크고 또 최상병이 억울하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최대한 원리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 본인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이분은 그냥 정말 원칙주의자. 난 해병이고 난 군인이고 내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냥 딱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군인. 명령에 죽고 사는 네, 사람이야. 진짜 군인. 할 일만 딱 하는 사람. 그리고 이분이 했던 지금 이제 법정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법정 사안이 진행 중이고 이종서뿐만 아니라 윤석열까지 부른다고 할 정도로 지금 강대강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오로지 본인의 업무에 대한 정당성, 이 사안의 어떤 결과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본인이 해왔던 수사 과정과 이첩 과정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분이 민주당을 위해서나
이제 쉽게 말하면 정의 구현이 목적인 거지. 이분이 뭐 친민주당 인사거나 진보적인 의식을 가져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나는 뭐 박정훈 모친이나 박정훈 대령네 집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뭐 지역도 포악인 거고 어찌 됐거나 그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정치의 의식은 있었으나 그 안에서도 최소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수사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군법을 집행하는 수사관으로서 가져야 되는 원리 원칙을 지키려고 하던 참군인이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잡아 누르려고 하다 안 되니까 그 반발을 누를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슬슬 그 윗선한테 뒤집어 씌우기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윗선에 있는 애들이 아 이거 뭐야 지켜준다고 해갖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하면서 슬슬 내부적인 자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섭이 2차 외압이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종섭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도 번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조사본부의 보고 내용도 해병대 수사단과 같았는데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누군가 장관의 판단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2차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1차로 빼라 그랬어. 빼라 그래서 서류를 받아왔어. 그래서 다시 조사를 시켰는데 그래도 이거는 그 해병사단장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거를 뒤집게끔 다시 압력을 넣은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인이 나오게 되면 종섭이가 난 서류 빼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니까 이 말도 사실은 못 믿을 말인 거야. 또 이렇게 되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 보호관이 어떻게 됐냐면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사 대상 중에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 요거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웃대가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밑에서 시킨 대로 한 하급 장교는 빼고 다시 넣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걸 이종섭이 얘기한 거야. 통화에서. 근데 나중에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밑에 애들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종섭도 알고 있었어. 임성근은 못 빼주겠는데? 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왔던 건데, 자, 이종섭이 다시 보고를 했겠지. 그래서 하급 간부 2명은 빼고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야, 일을 똑바로 해. 밑에 애들을 뺀 게 아니라 위에 놈을 빼란 말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지 말로 보고를 들은 거를 또다시 번복을 한 거란 얘기죠. 이종섭은 하급 간부를 처음에 혐의가 있다 보기 어렵다. 그 위에 애들이 혐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는데 그 통화 3일 뒤에 갑자기 연석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임성근 사단장 제외하고 대대장 2명한테만 혐의가 인정된다. 요걸로 이제 바뀐 겁니다. 아니 그거를 왜 지가 잘라?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정확한 보고 내지는 뭐 상황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임성근만 구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뭐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임성근만 구해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위에서 임성근까지 끊고 임성근은 구하고 그 밑에는 알아서 정리해 라는 게 안 나오면 그 결정을 국방장관이 무슨 기준으로 할 수 있냐고. 대대장까지 뺄까요? 참모까지 뺄까요? 아니면 뭐 부사령관까지 뺄까요? 이거는요, 그 상황에서 재판장도 아니고 조사관도 아니기 때문에 이종섭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종섭이 대놓고 2번에 걸쳐서 자기한테 보고 올라온 거를 묵살을 하면서 이종섭만 빼고 나머지 임성근만 빼고 처리를 해. 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줬을 때는 여기에 대한 판단은 밑에 있는 조사관이 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한 것도 아니고 결국 위에서 임성근을 살려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누구냐 이거야. 2층이냐 5층이냐 이거야. 그것만 나오라고. 2층, 5층은 같은 거지. 한쪽은 바지니까.
아, 그러면, 한쪽은 아줌마인데. 2층이 하라고 했더라도 5층 아줌마가 모르겠다는 아줌마한테 안 물어보고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지. 당연하지. 얘가 뭘 할 줄 알아요. 바본데.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결국은 5층 아줌마가 시켜갖고 2층 모지리가 했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경로를 한 거 봐서는 윤석열도 전혀 모르진 않았을 거니까.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JTBC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MBC에서 이제 안 나와. MBC는 자료가 없어요. JTBC에서 단독이 계속. 이미 계속 JTBC에다가 태블릿 PC 두 줄 실제 문건이랑 그 이름 지은 문건까지 넘어갔잖아요. 복사본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 정도까지 넘어갈 정도라면 JTBC가 이거를 통해가지고 진짜 이 정부를 엎어버리려고 하거나 빅딜을 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층, 5층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시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이랑 열심히 회의를 했어. 결정이 됐어. 근데 이게 갑자기 5층에 올라가서 5층의 결정에 따라 확 뒤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면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 같아도 야, 어차피 쟨 바지야. 쟤랑 얘기 실컷 몇 시간 해봤자 쟤한테 또는 보고해가 제가 허락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위에서 반대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머리를 써. 얘한테는 아무 보고 안 해. 당연히 원래 결정자한테 가가지고 이쪽으로 어떻게든 줄을 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얘는 그냥 못 모르고 따라하거나 또는 이쪽에서 다이렉트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뭔가를 해도 얘는 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또는 얘는 어떻게 나 몰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할지도 않을 거야. 5층에서 허락했는데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번 외압의 배우는 최은순에게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은순? 네. 왜냐면 직접 김건희하고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안 나와요, 이게. 절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최은순을 거치게 되면 반드시 연결고리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성근이랑요. 예. 그래서 이제는 장모 주변 사람하고 임성근하고의 관계를 파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장모가 전화를 했겠지. 야, 건이야, 이거 지금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얘들 좀 빼줘라. 알았어, 엄마. 그러고 바로 2층에 전화를 한 거죠. 지금 이거 뭐 그 사단장 있잖아. 그 사람 우리 엄마가 그 특별히 아끼는 그 저기 어디 집안 조카 비슷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됐대. 이거 좀 정리해. 라고 해서 룬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룬이 혹시나 일을 하는데 신속하게 정리가 안 될까봐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대통령실 내부 인력들을 움직여가지고 이거를 좀 더 빠르게 도와주게 하는 말하자면 악수를 추가로 두는 이런 부지런함을 발휘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윤석열은 이 건에 대한 특검 요청을 거부권을 쓴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거부권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해병대가 월권을 했다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 지금 이거 얘 임성근이 지금 보직이 뭔 줄 아세요? 얘 지금 본인 의사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정책 연수 중입니다. 잘 피해갔네요. 본인 의사로. 나는 이게 웃겨요. 나 보직을 좀 내려놓고 정책 연수를 좀 해야겠어. 이러면 하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지금 군대 안에 있으면 앞뒤에서 많이 치이고 아는 사람들 귀찮으니까 어디 조용한 한직에 그러니까 피 안 나는데 내가 그리로 옮겨갈게 라고 하면서 지시수로 여기 가서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사단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계급을 유지하면서 정책 연수를 하는데 이게 통상 6개월이고 기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인사래요. 이런 식의 인사를 하지 않는데요. 아니 보통 군인이 잘못해서 잘리면 강등되거나 아니면 지방이 아니라 어디 변방이나 어디 뭐 전방이나
최후반 같은 데로 한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옷을 벗기거나. 예. 근데 그걸 멀쩡하게 일하던 현역 그 해병 사령관이야. 실제로 사단장. 사단장이고 이거를 지휘하던 현장 지휘관을 갑자기 정책 연구하는 학자로 보내진 않는다는 거거든. 이거 본인이 원해서 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보낸 게 아니고. 얘는 원하면 어디든지 갈 갈 수 수 있다는 있는 거 거예요. 아니야. 어? 그럼 근본적으로 얘는 건희 또는 건희 엄마랑 뭔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야. 야, 끝발 대단하네. 그래서 나는 건희보다 건희 엄마가 의심스러운 이유는 얘가 예전에 MB 시절에 청와대에 같이 근무를 했다 그러잖아. 지금 김태현이 MB계 이쪽 똘만이더라고. 그럼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방탄을 쳐줘야 되는 인연이 생겼다고 치면 그 당시에 건희는 찌질이었어. 그 당시에 건희는 별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반 및 관리 막 시작하던 그 정도 수준의 연령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리를 할 때는 현역으로 뛰고 있던 엄마가 오히려 그쪽 라인들하고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 난 높다고 보는 거지. 엄마는 은퇴한 게 이제 2005년도 이후니까 건희가 본격적으로 그 주가 조작 시작하고 양평 개발 시작하고 요럴 때 말하자면 일선에서 손을 떼고 나왔거든요. 위조 그거 하는 거 문제 생기고 난 이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연으로 인해 갖고 지금 청와대에 줄을 댔다고 치면 생판 어린 건희가 그 당시부터 이 청와대 쪽 사람들하고 알았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엄마 쪽이 오히려 유력할 거다. 엄마의 친구들 쪽이 유력할 거다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두고 보죠. 네.